안녕하세요. 후 사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본 투표 단계별 조작 정황 입증 네 번째로 사전투표 개표 전에 행해졌을 정황들을 대변해주고 있는 163, 14,071%와의 관계, 그리고 팔로우 더 파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들 수치의 의미를 이해하여 4.15 선거 보정 설계자들이 기획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게리맨더링이 실제 있었음을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데이터 비교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20대 대비 21대 총선에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보시고 21대 총선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근형의 광역별 판세 163이라는 숫자와 본 로이킴 영상 내 자주 언급된 숫자인 14,071%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163, 14,071% 관계를 통해 확인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으며, 네 번째로 위 분석을 가능케 한 엑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선거 결과 특이한 선거구에 대한 분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당일 사전투표율 분석을 통해 21대 총선이 얼마나 이상한지 엑셀의 시연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당일 득표율과 사전투표율 관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대결했던 데이터를 살펴보죠. 20대 총선은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낸 정당이 없어 그래프상에 0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12% 정도로 낮았음을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통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데이터를 사전투표율을 적게 획득한 지역구에서 많게 획득한 지역구 순으로 조율해보면 파란색의 당일 득표율이 선거구 간 많은 편차를 가지고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며, 주황색의 사전투표율 대비 당일 득표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에서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낮았으며, 그 값은 마이너스 11%에서 플러스 2%의 선거구 간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일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아도 결과는 같은 유형으로 당일과 사전투표율 간에는 방정식화할 수 없는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비중이라는 개념을 잡고 가죠. 각 선거구의 당일 득표율 비중이라고 하면 해당 선거구의 당일 득표율이 전체 선거구 당일 득표율 합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선거구의 영향도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투표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사전 득표율 비중값에 대해 그래프를 그려보면 기준으로 삼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당일 또는 사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가지고 움직임을 볼 수가 있으며, 따라서 편차로 인해 전체 선거구를 아우르는 당일과 사전 득표율 비중 간 관계식이 도출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당 데이터에서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사전투표율을 중심으로 당일 득표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값으로 심한 편차를 보이면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일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해봐도 기준이 되는 당일 득표율 기준, 사전 득표율이 마찬가지로 심한 편차를 보이면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 득표율 비중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보았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사전 득표율 비중 기준으로 당일 득표율 비중이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를 가지고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일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해봐도 동일한 형태로 기준되는 값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편차를 가지고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새누리당에서 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20대 총선은 당일과 사전 득표일 간의 데이터가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방정식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1대 총선의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된 데이터는 게리맨더링 과정에서 1차로 계산된 사전 득표율이며 스윙되기 전 데이터입니다. 스윙에 대한 내용은 영상 중간에 설명될 예정입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3개 지역구 전체에서 후보자를 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부터 보면 전체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관위에서 지역, 선거구별로 관리하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그 순서는 첫 번째가 종로구 선거구이고 마지막이 제주도 서귀포시입니다. 이 기준을 먼저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주황색에 해당되는 사전 득표율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당일 득표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각 선거구 간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식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비중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마찬가지로 당일 득표율 비중과 사전 득표율 비중 간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관계식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던 것과는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나타났죠. 당일 득표율이 낮은 지역과 당일 득표율이 높은 지역의 끝으로 갈수록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의 차이가 줄어듦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일 득표율 기준으로 다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20대 총선으로 돌아가 봐서 20대 총선이나 더불당에 돌아가 봐서 사전 득표율 기준과 당일 득표율 기준을 다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 조회를 하는 기준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프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20대에서는 달라졌는데 다시 21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하나 당일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하나 데이터에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프에 변경이 없다는 얘기는 당일 득표율 기준으로 정렬을 하나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 정렬을 하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대 총선의 미통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순번대로 보면은 더불당과 마찬가지로 당일 득표율보다 미통당이 사전 득표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둘 사이의 선거구 간의 편차가 심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비중 기준으로 조회를 해봐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이번에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면은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는 나타나고 있지만 당일 득표율이 편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봐서 관계를 찾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당일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면은 사전으로 조회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와 있지만 사전 득표율이 편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형태가 정상적인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다시 조회를 해보면은 당일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하나 사전 득표율 기준으로 조회를 하나 변동이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선거구 간의 편차가 적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일과 사전 지지율의 그래프가 위와 같이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일까요? 비중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그래프와는 다르게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사전 득표율 비중과 당일 득표율 비중 선이 위아래가 바뀜을 볼 수 있죠. 당일 득표율이 높은 구간은 당일보다 사전이 낮고 당일 득표율이 낮은 구간은 당일보다 사전이 높음을 볼 수 있죠. 그 분기점에 해당되는 위치가 더불당 득표율이 50%가 되는 선거구 지점이라는 것을 찾아낸 유권자가 로이킴입니다. 다시 미통당은 어떤지 다시 보겠습니다. 비중 기준으로 조회를 해도 더불당과 같은 편차가 거의 없는 그래프는 볼 수가 없죠. 이제 더불당의 득표율 비중 그래프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당일 득표율 비중과 사전 득표율 비중의 합, 즉 이 색칠한 부분의
해당되는 면적이 더블당 50% 획득 지점 기준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486%로 같다는 것입니다.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상관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비중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비틀어서 조회를 해보니 이런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데 20대 총선에서 보았듯이 자연적인 투표 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인위적인 관계가 도출될 수 없는 당일과 사전 득표율 간에 발생할 수 없는 관계가 나왔다는 것은 4.15 총선이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 볼 수 있는 20대 더블당의 사전 당일 득표율 비중 데이터를 한 번 더 보고 장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표부터 이근영이 4월 16일 날 SNS에 올려서 알게 된 광역별 판세 사전투표 보정값, 우세, 경합우세, 경합선거구의 합인 163이라는 수치와 더불어민주당이 253개 전체 선거구에서 획득한 사전득표율의 총합을 퍼센트로 하면 14,071%, 일반 숫자로 140.7일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맨더링에 대한 로직 및 구현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결론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왼쪽 그림과 같이 사전 득표율의 총합을 조정하면 전체 선거구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수치로 계략적인 당선자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변경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4.15 총선 253개 선거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오른쪽 그래프와 같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선거구에서 100% 사전득표율을 득한다고 가정을 하면 253개 선거구이기 때문에 25,300%가 되겠죠. 25,300%의 35%에서 63% 구간에 해당하는 9,500에서 16,000% 사이에서 분석해 본 결과 9,500에서 13,500에 해당되는 구간에서는 500%당 7.5명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13,500에서 16,000 구간에서는 500%당 3명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60명을 당선시킬 수 있는 13,500%까지가 사전득표율을 증가시켰을 때 가장 효율적인 지점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사전득표율 증가함 대비 효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죠. 500%에 해당하는 표수가 23만 4,320표인데 이만큼 증가를 시켜도 약 3명 정도만 당선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설명으로는 13,500% 구간 아래에서는 경합지가 많아서 소량의 득표율만 증가시켜도 당선자를 많이 낼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결론적으로 사전득표율 효율성을 최적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13,500%에서 약 500%가 증가된 14,071%로 타협점으로 해서 163석을 당선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적점에 근접한 조합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설계를 하더라도 많은 공을 들여서 어느 지점 어느 관계로 가져가면 조작해야 할 사전투표 수를 최소로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고민해서 결정을 했을 것이고 또 당연히 28%밖에 안 되는 사전투표율 전국 사전투표율 범위 내에서 14,071% 163석이 달성되게 하기 위해서 당일 투표도 마사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표에서는 왜 163석을 초과하여 목표 당선자 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160석일 때 서울만 추출해서 보면 더불당과 미통당의 사전득표율 갭, 즉 차이가 20.3% 플러스 마이너스 10%인데 163석을 목표로 하면 24.9% 플러스 마이너스 12.5%로 4%가 더 차이가 나야 하고 168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28.5% 플러스 마이너스 14% 즉 추가로 3.6%가 더 차이가 나야 합니다. 즉 더불당은 평균
14.7%만큼 당일보다 사전이 높아야 하고, 미통당은 당일보다 사전이 13.38%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설계자들은 서울 지역의 경우 평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되는 구간을 정했었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과 선거구에 맞는 당일 사전 지지율 격차를 찾아냈고, 그 숫자 당선자는 163이고, 이때 사전 득표율 총합은 14,071%, 즉 140.71입니다. 단 당일 지지율이 이와 같은 숫자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사전 마사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설계자들은 당선자 수와 사전 득표율 총합, 즉 사전 득표 보정값의 관계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 결과 목표로 하는 당선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 투표 총합을 결정하고 각 선거구에 그 값을 적절히 배분하였고, 사전투표 개표 시 각 선거구별 정해진 사전투표를 맞추는 컨트롤만 잘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겠죠. 이번 장편은 게리맨더링된 표수, 즉 우세 지역에서 열세 지역으로 이동된 표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세 지역에서 열세 지역으로 표를 이동한다는 의미는 왼쪽 그래프상 붉은색 면적에 해당되는 표를 푸른색 면적으로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게리맨더링된 표수는 좌측 그래프 내 각 선거구 사전투표 총수와 색칠된 면적이 0으로 수렴되었을 때 사전투표 총수의 차이에 해당되는 표수입니다. 게리맨더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배분빈 방정식에서 사전투표율 비중 빼기 당일 득표율 비중이 0으로 됨을 의미합니다. 배분비 방정식과 로이킨 방정식을 비교를 해보면 사전 득표율 비중 빼기 당일 득표율 비중의 방향성 상수를 곱한 것은 로이킨 방정식 내 이동값 나누기 선거구 당일 득표수에 해당합니다. 즉, 게리맨더링된 표수는 로이킨 방정식 내 이동값을 반영한 전체 선거구의 사전투표 총수에서 이동값이 0일 때 전체 선거구 사전투표 총수를 뺀 값이 바로 게리맨더링된 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게리맨더링된 실제 표수 설명에 앞서 각 선거구 사전투표율이 결정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해서 이를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정표에서 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선거구 사전투표율은 2단계에 걸쳐서 결정되는데 1차로 로이킨 방정식에 의해서 전체 사전투표율 총합이 14,071%, 그리고 각 선거구별로 할당된 이동값으로부터 계산되어서 결정되어지며, 2차 사전득표율은 선거구별 계산 결정된 사전득표율을 선거구 간 스윙, 서로 교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이를 스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면 231병 상주 문경 선거구는 1차 계산된 사전득표율은 20.38%인데 이 값은 군위 선거구가 사용하였습니다. 대구 서구 선거구는 20.80을 1차로 계산하였는데 이 값은 상주 문경 선거구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군위 선거구는 22.17%로 계산되었는데 이 값은 대구 서구 선거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각 선거구는 사전투표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스윙한 사전투표율을 사용한 결과 상주 문경은 228표가 증가, 대구 서구는 506표가 증가, 반면 상주 문경은 949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게리맨더링 표수와 스윙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윙은 253개 선거구 중 228개 선거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게리맨더링 표수를 분석해 본 것과 스윙 전에는 약 16만 표를 주고받았고 스윙의 기준으로는 약 15만 7천 표 정도가 주고받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28개 선거구에서 스윙 과정을 통하여 약 7천에서 12,000표, 즉 4에서 7%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주고받는 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실제 개표 컨트롤 시 허용오차 범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각 선거구별로 발생한 허용오차에 의한 차이의 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여 선거구 사전투표 개표 시
참관인의 적극적인 개표 결과 이의 제기한 내용을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 보면 D씨는 그때마다 항의를 해서 분류기를 재가동해 2번 후보의 표를 읍면 단위별로 많게는 30에서 60장씩 되찾아왔다며 이런 현상은 사전투표지를 개표할 때 자주 발생했다고 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16개 읍면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480표에서 960표 사이의 표를 되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우리 유권자 못지않게 조작 설계자들도 단 한 표라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실현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례 기준으로 다시 보면 이전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대구 서구, 군의, 상주, 문경 세 선거구간 스윙 결과 734표가 늘고 949표가 줄어들므로써 조작해야 되는 표수가 215표나 줄어들므로써 효과를 본 것입니다. 스윙을 하는 이유 또는 효과는 당선자 수는 163명으로 변화가 없게 유지하면서 조작해야 하는 표수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각 선거구 관점에서 게리맨더링 효과 사례를 보면 인천 연수구의 민경욱 후보가 출마한 출마지의 경우 게리맨더링을 미적용했을 때는 약 904표로 더불당이 앞서지만 게리맨더링을 통한 표를 확보함으로써 2893표로 벌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904표와 2893표는 어감이 다르죠. 당일투표 마사지와 사전 득표율 조작, 그리고 게리맨더링에 의해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직전 설명드린 분석 시 사용한 엑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엑셀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에서는 세 번째 영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동값 초기치를 구하는 부분과 목표 당선자 수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투표 총합 목표값 설정과 이동값 결정, 그리고 결정된 이동값으로부터 FTP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스윙 선거구를 적용한 각 선거구의 최종 사전투표율과 당선자 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율 총합과 각 선거구별 초기 이동값으로부터 최적화된 이동값 산정 시뮬레이션 적용은 새로운 툴 사용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 저의 향후 숙제로 남겨두었고 향후 구현이 완료가 되면 별도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로이킴이 확인한 최종 이동값과 사전투표율 총합을 사용해서 하였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엑셀 자료에 대한 설명은 되도록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하였듯이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목표는 사전투표율 총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조정하는 값으로는 사전투표율 총합과 이동값이 있으며 사용자에 의해서 결정된 초기치 값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들 값을 조절하면서 제약에 해당하는 목표 당선자 수와 팔로우 더 파티 그리고 유통당의 사전투표율 제약 등을 충족하는 이동값과 사전투표율 총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첫 번째인 이동값 초기치 추출 관련, 이미 확정된 당일 지지율 비중으로부터 게리맨더링 알고리즘에 따른 253개 선거구, 128개 확정 당선 선거구에 의해 정해진 배분 비율 2.486%를 만족하는 사전 비지율 계산 방정식을 도출하고 각 선거구의 사전 지지율 비중을 계산하고 이로부터 배분비를 계산하고 당일 득표수를 곱함으로써 이동값 초기치를 구하게 됩니다. 이 구한 초기치 값을 시뮬레이션 시트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치 이동값 입력과 14,071%라는 사전투표율 총합을 기준으로 보면 스윙 전 당선자 수는 665명, 스윙 후에는 163명이 됨을 알 수 있으며 FTP 또한 W와 H만 빠지는 아주 근사치 해당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최적화를 통해 좀 더 각 선거구별로 최적화된 이동값을 찾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나 이번 영상에서는 2단계는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시트에서 결정되는 이동값에 연동되어 FTP를 검증하는 시트에서 정해진 로직에 의해서 FTP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시뮬레이션 시트의 이동값의 일부를 변경해보면 팔로우드 파티가 일부분이 정상적으로 도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이킴이 확인한 최종 이동값을 복사를 하면 팔로우드 파티 당선자 수, 각종 제약을 충족시키는 상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며 1차로 계산된 각 선거구의 사전 득표율과 스윙을 통해서 선거구가 서로 바꾼 사전 득표율이 결정되게 됩니다. 팔로우드 파티를 추출하는 로직에 대해서는 이전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일은 동영상 공개와 함께 공개되니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순서로 특이한 선거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엑셀 파일 설명에서 스윙 전 더블당 당선자 수는 165명인데 스윙 후에는 163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차이나는 2명에 해당하는 선거구가 남영희 후보가 출마한 인천 미추홀구 을과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로 무소속 후보자가 강세인 지역입니다. 이 두 지역구 모두 1차로 배정된 사전득표율대로 개표가 이루어졌으면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남영희 후보는 1차로 47.21%를 배정받았으나 2% 부족한 45.28%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171표 차로 낙선을 했고 당 차원에서 재검표를 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하지 않은 것으로 꼬리를 내린 바로 그 선거구입니다. 남원 지역구도 54.64%로 배정을 받았으나 최종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낙선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소속 우세 지역임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원하는 표수만큼 조작을 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조작해야 할 표수가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서 당선자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의회와 과천은 37.98%대 당일 지지율에 비해 사전이 10.6% 이상, 미통당과는 약 20% 이상 앞서는 압도적 우세하에 당선되었고 당지는 당일 지지율에 해당하는 사전득표율을 얻더라도 당선되는데 무려 18%나 차이, 즉 전국 1등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40.1%도 진짜일까요? 더 낮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선거구 유권자가 X자식이네 라는 막말 논란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 인물입니다. 아마도 더불당에서 실세인가 봅니다. 정치적, 경제적 어떤 측면의 실세인지는 몰라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사전득표율 차이 15.7% 선거구가 이낙연, 황교안이 출마한 종로구입니다. 두 번째가 서초구갑, 네 번째가 강남구병, 이어서 서초구 울, 성남시 분당 울, 강남구갑. 뭔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설계자들의 노력 흔적 말입니다. 다음 장표로 가겠습니다. 훗날 제자리로 돌아온 세상에서 4.15 부정선거 회상 시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했을 가장 잘못한 일 중에 하나를 추천하라고 할 때 저의 첫 번째 추천 항목은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후보를 낙선시킨 것입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추천한 사유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중 당일 지지율이 가장 낮은 37.72%로 당선된 지역구가 인천 연수구입니다. 더불당 후보 당선보다는 아마도 미통당 민경욱 후보 낙선이 우선으로 추측이 됩니다. 연수구를 바로 이전 당선 가능 후보는 바로 직전에 설명드렸던 남영희 후보로 더불당 실세의 지원이 있었다면 당진의 플러스 19%로 당선되었듯이 남영희 후보도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남영희 후보는 전략적 선택에 의해 낙선되었고
바로 그 다음 순서인 연수구울도 정일영 후보를 전략적으로 낙선시킬 수 있었는데 민경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정일영 후보를 당선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투력 또는 나름 국민으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던 미통당 후보들이 모두 낙선된 것을 보면 이러한 추측이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민경호 후보를 제외하고 실세라고 생각했던 분들 요즘 뭐하고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8월 하순인 요즘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경호 국토본 대표님께는 미안한 얘기지만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노력하는 우리 유권자를 위하여 설계자들이 민의보님을 낙선시킨 것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획대로 당일 투표 개표가 완료되었고 여러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각 선거구별 사전투표율에 해당하는 개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거군의 투표소별로 개표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방법 및 수행 결과 분석, 즉 완료 시점 타겟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후사장이었습니다.